이번에는 비재차 선형상 미분 방정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정계수법 부분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동일하게 예제 3.3.1에 있는 거를 한 개 풀어보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구조를 보면 이쪽 부분이 제차고요. 이게 이제 비제차해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 되죠. 제차해의 구조를 보면은 상수 계수를 가지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상수해를 구하기 위해서 y 이퀄 익스ponential 람다 x를 집어넣어 보면 특성 방정식으로 얘를 얻을 수 있고요. 람다가 마이너스 1의 3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차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제차해를 즉 yp를 갖다가 찾으려고 봤더니 yp가 이런 모양이네요. 여기서 얘가 있어요. 그런데 겹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yp는 그냥 원래대로라면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x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겹치니까 안 겹칠 때까지 x를 곱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3승까지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잡고 앞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상수를 갖다 하나 써줘야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yp를 c0 x 3승 익스ponential 마이너스 x로 잡았고요. 요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미분한 다음에 집어 넣어줬어요. 어마무시하게 긴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변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려면요. 아무거나 하나만 잡고서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돼요. 만약에 나머지 거에서 나오는 C0 값이랑 그러니까 C0를 갖다가 비교를 하는데 x 3승, x 제곱, x 상수항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했었을 때 나오는 C0 값이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은 이걸 만족하는 C0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C0를 찾는다면은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서는 제일 만만한 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네요. 상수항이 나머지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C0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0가 5니까 yp가 결정이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네요. yh랑 yp랑 곱해서요. 됐나요? 미정계수법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정확히는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규칙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계상미분 방정식에서 봤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뭐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보통은 중근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쪽에 익스포넨셜이 이제 외력으로 상수항으로 나왔을 경우인데요. 간혹 가다가 제차해가 제차해의 특성 방정식이 복소수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상수항으로 있더라도 중근의 효과가 난다라는 이야기 제가 했었죠. 그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매개변수 변환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고개상미분 방정식에서의 매개변수 변환법을 쓰려면 매개변수 변환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온스키한 계산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계상미분 방정식일 때 론스키아는 여기에서 보는 걸로 보면 달랑 딱 얘입니다.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곱하고서 빼주면 된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n개 상미분 방정식에서는 n 곱하기 n짜리 행렬이 등장을 하면서 론스키안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기준이 되는 줄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 줄의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규칙을 지켜서죠. 이런 식으로 가로줄을 선택하던가요. 가로줄은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이렇게 가로줄을 선택해도 되고요. 혹은 세로줄을 선택하던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든지 어떤 줄을 선택하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 대각선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대각선을 제외하고 가로나 세로줄을 선택하면 되는데, 자, 우선 저는 제일 위에 줄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y1부터 차례대로 한번 써볼까요? 2. 우리가 약간 편의를 위해서요, 딱 3개만 있다고 할게요. 3개짜리요. 자, 4개, 5개짜리도 마찬가지 방법을 쓰는데, 자, 3개짜리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은 요 y1에 대해서요. 자, 이 y1을 포함하고 있는 가로와 세로 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써줍니다. 물론 행렬식으로 써줘야 되죠. 여기에 그럼 y2, y3, 그쵸? 이거 프라임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y2 프라임 이렇게 써주고요. 얘는 지금 한 것처럼 하면 똑같이 y2를 포함하고 있는 걸 제외해요. 이쪽에서는 y3를 포함하고 있는 걸 제외해야 되겠죠. 제가 쓰다가 보니까 잘못 써놓은 게 있네요. 이거 다 2번 미분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y1, y2, y3에 부호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이 부호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여기를 기준으로 가로나 세로로 옮겨질 때마다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y1 알고 있는 상태 내에서 이 안에 있는 거는 2 곱하기 2 행렬씩 계산하듯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다 더해주면은 행렬식 값이 나오는데, 이런 구조라면은 만약에 4 곱하기 4라면은 한번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y1, y2, y3, y4 각각에 3 곱하기 3짜리가 하나씩 붙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 3 곱하기 3짜리 각각에 대해 가지고 다시 분해해서 2 곱하기 2짜리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5개 상미분 방정식을 매개변수 변환법으로 풀고자 한다면은 5개짜리에서 4개, 3개, 2개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척 괴롭습니다, 솔직히. 제 경험상으로 제가 석사 때였나요? 시험 문제로 7 곱하기 7짜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로 나와서. 원래 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라고 하는 문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방식이 생각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만만해 보이는 매개변수 변환법으로 풀겠다고. 물론 거기서 매개변수 변환법이 아니라 실제로 행렬식 계산을 하는 문제였었는데요. 7 곱하기 7짜리 행렬식 계산을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2시간 걸려서 답이 맞았냐? 틀렸습니다. 7 곱하기 7짜리를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은 2 곱하기 2짜리 행렬식을 대략 한 700번인가요? 자, 계산은 간단해요. 7 곱하기 7짜리면은 6 곱하기 6짜리가 몇 개 필요하냐면은 7개 필요합니다. 6 곱하기 6짜리는 이거 7개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7 곱하기 7은 6 곱하기 6짜리가 6개가 필요하고요. 7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6 곱하기 6은 5 곱하기 5가 6개가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곱해져 나가겠죠. 4, 3, 2 이렇게 되는데 2 곱하기 2짜리 한번 할 때마다 곱셈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거 계산이 대충 몇 번입니까? 이게 60번이고요. 360이고 여기까지면 2000번에 한 6000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곱셈을. 2시간 동안에 한 대여섯 번 계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풀 때마다 답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수가 너무 높으면은 손으로 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론스키안 밑에 숫자를 붙인 게 있어요. 이것처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K라고 붙이면요. 가로에서 K번째 있죠. K번째를 전부 다 0으로 채우고 제일 마지막만 1이라고 놓습니다. 그러고서 행렬식 계산을 갖다가 한 거를 W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YP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YP 정의를 할 때 일단 R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폼일 때 걸 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YP에서 Y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차 방정식의 해가 될 거고요. W는 론스키안입니다. 그리고 WK는 조금 전에 했었던 소행렬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얘를 뜻하고요. 그리고서 곱하기 RX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계상미분 방정식에서의 비제차일 경우 매개변수 변환법으로 YP를 구한 공식 있죠. 자, 그 공식이 떠오르면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녀석이 조금 전에 했었던 식의 축소판 혹은 특별한 형태라는 걸 갖다 한번 계산을 통해서 봅시다. 뭐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계산을 하면 나와요. 자, 주어져 있는 녀석에 대해서 자, 이계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제차해가 y1, y2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w는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이 되겠죠. 요거 계산을 하면은 얘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w1은
첫 번째 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0과 1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y2, w2는 두 번째에 y1, 0과 1을 넣어주고요. y1, y1 프라임만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y1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공식에다 넣어보죠. 위쪽에 n이 있었는데 이거는 2계상미분 방정식이니까 2까지만 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거 순서대로 다 집어넣어 주면은 요렇게 되네요. w1은 마이너스 y2, w2는 y였으니까 바꿔주면은 얘가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3계상미분 방정식이면은 3개짜리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마구마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팁을 갖다가 좀 주자면은 만약에 2개짜리일 경우에 생각할 필요 없고요. 3개짜리일 경우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개짜리일 때 형태가 어떻게 될까? 자, 얘를 3개짜리니까 이렇게 3개가 있겠네요. 3개, 3개.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보면은 무언가 한 개를 갖다가 집중해 가지고 하게 될 텐데 한 줄을요. 그리고 나서 요게 W 계산일 거고요. W1을 한번 보세요. W1 계산을 하면 뭘 계산해야 되는지. W1은 0, 0, 1이 들어갈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위에 있는 요 숫자들이 얘네들이 들어갈 거예요. 얘네들이 이쪽에 들어가겠네요. 뭐 숫자 한번 써볼까요? 자, 2, 3, 5, 6, 8, 9 얘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얘 계산을 할 때는 아무래도 요거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00이 많을수록 우리가 계산이 편해지거든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건 다시 플러스고요. 이 플러스 쪽이 계산돼서 나오는 게 얘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에 대한 계산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W2 쪽을 한번 볼까요? W2는 가운데 부분이 0, 0, 1이잖아요. 여기가 0, 0, 1.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니까 결국 이렇게 빠지고 여기랑 여기가 필요하죠. 체크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얘랑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3야. W3는 대충 001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쪽에 있는 거겠네요. 따라서 이번에는 요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요 파란 부분, 다음에 약간 분홍, 다음에 갈색, 얘네들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쟤네들을 W 계산할 때 쟤네들이 쓰였으면은 W1, 2, 3를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하겠죠. 그게 되려면은요, 사실 제일 밑에 있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W 전개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간단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W1, 2, 3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 한번 계산했었던 거를 다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3개 정도만 되더라도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을 해도 크게 계산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게 4개만 되더라도 이걸 생각하지 않고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진짜 피곤해져요. 왜냐면 W 계산을 할 때 4개짜리를 통으로 해야지 되고 거기서 계산한 걸 하나도 안 이용하지 못하면서 W1 계산을 할 때 3 곱하기 3짜리 결국은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4개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것처럼 W 계산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은 W1, 2, 3, 4를 갖다 계산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미 계산되어 있을 테니까 계산이 조금 간단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한 거를 근거로 해서 이해되셨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제 3.3.2에 있는 예제 문제인데요. x3승 y3' 마이너스 3x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6xy 프라임 마이너스 6y 이퀄 x4승 lnx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요. 자, 우선 얘를 풀려면은 제차례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yh 이퀄 xm승 집어 넣어줬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일단 얘가 나오네요. 따라서 m은 1, 2, 3 yh는 c1x 플러스 c2x 제곱 플러스 c3x3 이렇게 나오고요. yh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론스키안 계산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지겠네요. x제곱 x3승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요거 계산을 하기 전에 W1부터 한번 해보죠. W1은 첫 번째 줄이요. 여기에 001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00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계산하듯이 하면 1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겠죠. 따라서 얘에 대해서만 곱하기를 해주면 되고요. 001인데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다시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계산은 얘를 크로스로 곱해줘 가지고 서로 빼주면 되는 형태예요.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라 결과값이 x4승이 나옵니다. 다음 W2는 가운데 들어가 있죠. 얘도 밑에 1인데 얘는 1이 0 부분이 지금 플러스였죠 아까. 그러니까 옆에 1은 마이너스겠네요. 자, 위에 거는 얘가 나온 거고요. 밑에 거는 얘랑 얘가 나온 거네요.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제일 뒤쪽에 1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요게 될 거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네요. 그래서 각각 요게 나왔고, 요게 나온 상태 내에서 우리가 론스키안 계산을 할 때 기준을 이걸로 잡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결과값이 여기고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부호랑 앞에 곱해지는 숫자만 좀 잘 신경 쓰시면 될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6x 3승이 돼가지고 결과값은 2x 3승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러면 w랑 w1, 2, 3을 다 구했어요. 그리고 r은 이게 얼마죠? 네, x의 ln x입니다. 왜냐면 기본형이 이렇게 될 거고요. 최고차항을 1로 만들면은 이제 특수의 부분은 y1, y2, y3 알고 있고 r 알고 있고 아까 w1, 2, 3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우리가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혹시 뭐 lnx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적분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적분에서 부분 적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다 계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냥 막바로 계산을 했습니다. yp가 6분의 1 x 4승 괄호 lnx 마이너스 6분의 11 이렇게 나오네요. 깔끔하게 일반회가 나왔죠. 그럼 자, 뭐 문제되는 거 없었죠? 여기서 결국 사실 제일 문제되는 건 어떻게 보면요, 얘입니다. 이거 비제차 방정식 기껏 매개변수 변환법을 싹 풀어서 오다가 사실 우리가 막힐 만한 데는 요 적분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막상 집어넣고 봤는데 내가 적분을 못 하겠는 거죠. 그것만 조심을 하면은 아마 매개변수 변환법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에 대해서 별다르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장과 3장에 있는 고개 상미분 방정식 전반에 대해서 다 훑어본 거고요. 요 내용이 전부 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나머지 고개 상미분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계 상미분 방정식에서 조금 유별난 모양의 상미분 방정식들 있죠.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아주 특별한 분야에서 무지막지하게 쓰이는 모양들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특별히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뭐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또 다른 영역이라 그 영역들 이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간단히 보는 거는 아마 지금 본 거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들, 계산 방법이죠.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요 다음에는 우리가 2장과 3장에 있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갖다가 좀 한번 공부를 해보죠.